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윤명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박수 치실 분 심어놓지 않았고요. 네, 저를 만나러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유사나를 알아보러 오신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업 강의 정말 본사에서 첫 진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처음이지만 제가 그래도 그동안 유산다를 하면서 예,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환영하는 사진 같지 않나요? 제가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으면서 정말 어떻게 찍어야 되나. 근데 나중에 찍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처럼 그죠? 그래서 유사나의 안내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저렇게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자, 오늘 유사나를 알아보시기 위해 처음 방문하신 분. 한 분 처음 오셨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사나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한번 처음 만나 뵙는 분처럼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웃음기를 좀 빼고 지적인 이미지로 강의를 해보도록. 이제 안 믿으시죠? 네. 자, 저는 유사나를 하기 전에 원래 피아노 학원 강사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선교팀에도 있고 선교단에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지금은 30년째 간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자, 잘생겼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굉장히 의심해. 왜 이렇게 웃으세요? 리더님. 예, 되게 못 믿어하는 눈빛으로 예, 그렇게 사고 쳐서 결혼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정식으로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예, 이렇게 보통은 3D 업종 하면은 어때요? 간판일 하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시죠.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냥 단번에 허락을 하셨어요. 땡큐 이러면서 바로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사랑이자 첫 연애 대상자와 예,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물론 잘생긴 분과 결혼을 해서 기분은 좋은데 저희 엄마가 허락했던 이유는 그래도 간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면 괜찮겠네. 그래도 일반 이런 일하는 사람보단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간판 가게에 손님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는 게 아닌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는 손님만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님이 좀 많아야 되는데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간판 가게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단지를 들고 가게를 막 돌린 적이 있어요. 간판 가게를 홍보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 남편이 일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엄청 성실해요. 근데 간판 가게 단점은 사람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년 정도는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일하면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한번 떨어지면 한 6개월 기부스하고 또 한번 팔꿈치를 한번 다치면 한 3개월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입이 0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저희 남편이 이 기부스를 한 채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삶이 녹록지 않구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를 느끼게 되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복 쇼핑몰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동복 쇼핑몰 요즘에 어때요?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때는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막 이렇게 아동복 쇼핑몰을 해서 좀 나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옷을 이렇게 떼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이제 접었죠. 예, 인터넷 쇼핑몰을 접고 제가 시작한 거는 예쁜 글씨 POP라는 일이에요.
예, 열심히 배웠고요.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동그라미를 한 개를 그리기 위해서는 거의 한 3개월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선 하나 긋는데 몇 개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이걸 열심히 배워서 남편 간판과 함께 접목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배우고 제가 학원을 차렸어요. 또 자영업의 길로 들어간 거죠. 학원을 차려서 수강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점점 많아지고 주문도 많아지니까 새벽에 막 3시간, 3시, 4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 저희 아이들은 아까 어렸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밤 9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점점 독한 엄마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저에게 돈이 이제 막 벌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번 돈으로 남편 좀 가게에도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혼자 일하니까 또 가끔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점점 막 돈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POP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붓에 갑자기 붓을 어느 정도 이렇게 툭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어떻게 참았냐고. 저게 어떻게 참았나 봤더니 주사도 엄청 많이 받고 뭐 파스나 뭐 이런 걸로 계속 견디고 있었는데 저는 설마 그게 목 디스크인지 몰랐죠. 그래서 붓에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이 학원 문을 닫게 돼요.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 학원을 닫을 때 저의 수입이 거의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죽기 직전까지 일하면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벌었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벌었지만 8년 만에 제가 이 가게 학원을 문을 닫을 때 우울증도 같이 오더라고요. 수입이 바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딱 끊기고 나니까 누가 퇴직금도 안 주잖아요. 바로 수입이 0이 되면서부터 또 다시 가정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저는 좀 몸이 아프니까 좀 쉬어야겠다. 나름대로 고생했으니까 나는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예, 남편 가게가 혼자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쉬고 있으면 이제 혼자 일하는 걸 제가 아니까 이렇게 가게 나가 보면 간판 달 때 혼자 들 수 있나요? 못 들잖아요. 사다리도 잡아줘야 되고 간판을 들어서 같이 올리기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한 명 쓸 때마다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깝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엄청 추운 날, 엄청 더운 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희 남편 보면 지금 보이세요? 지금 엄청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판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저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요. 공구도 좀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일할 때의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판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몸이 더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10m 간판을 든 적도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근데 굉장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형광등 간판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쇠 간판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인지 제가 또 힘이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10m짜리 간판을 들면서 이렇게 남편을 같이 일을 돕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제가 유산화를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유산화를 소개받고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는 권리 수입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노동 수입, 권리 수입, 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1도 없어요. 그런 게 이렇게 쉽게 접하기도 어려웠고. 근데 유산화를 소개받고 제가 이렇게 유산화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게 된 거예요.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한겨울이었어요. 완전 추운 날.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유산화가 사업성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는데 정말 우연찮게 그날이 완전 추운 날인데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남편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울 때 일하면 머리에서 김 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막 머리에서 김이 나는 거예요. 얼굴은 빨갛게 되어 있고.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유산화로 성공할 수 있으면 나 간판 좀 그만두게 해줘라. 눈물이 고인 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유산을 하면서 그 날에 그 시간에 그 얼굴의 기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뼈가 부러져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아파도 하는데 나는 8년
8년 만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내가 유산화를 정말 알아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산화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 수입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울컥했어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그만큼 간절한 거죠. 저한테는 그런 간절한 유산화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의 현실을 그때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유산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도 처음 안 거예요. 자영업의 현실 이런 것도. 내가 자영업자였구나도 그때 안 것 같아요. 자, 지금 월평균 50세 이상 자영업자 월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00만 원 미만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44.7%. 여러분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인건비, 월세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44.7%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남편이 이제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21%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창업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폐업도 엄청나게 하는 추세죠. 그래서 매일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폐업을 한대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희 간판 가게잖아요. 간판을 해주고 나면 3개월 뒤에 가다 보면 그 가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런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폐업하는 회사, 그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장님들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쓰는 게 다 돈인데 어떻게 해요?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43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 예전에 알바 이렇게 써서 했다면 지금 어때요? 다 그냥 사장님들이 1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장님들도 낮에는 자영업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라던가 배달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도 실제로 코로나 시작되고 또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울 때마다 사실 투잡을 계속 알아봤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될 텐데 라면서 계속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율이 굉장히 낮죠. 자영업 생존율이.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에 평균 연령이 49.3세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그럼 이미 그만뒀어야 돼요. 제가 하던 일에서. 예, 그 말은 제가 5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돼버렸어요. 딴 때 같았으면 어머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예, 정말 아쉽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9세만 돼도 내가 원래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직업들을 다 그만두는 그런 때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저도 남편이 열심히 30년 동안 간판 일을 했지만 노후가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은 현금이 들어오면 바로 또 나갈 때 나가고 이러면 계획적으로 뭔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급한 데 써야 되죠. 자녀들은 커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2017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부부가 적정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부부가 243만 원인데 지금 이거 갖고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지금은 2017년도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거의 한 350, 400 정도도 사실 저는 모자랄 것 같아요. 마트만 가도 조금만 사도 벌써 20만 원 돈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지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경우가 자영업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네, 어때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뭔가 이런 대체될 만한 일들을 찾아야 되겠죠. 저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유산화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부담 없이 정말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유산화하기 전에 다른 이런 회사를 알아봤을 때 막 초기 비용이 500만 원, 막 뭐 700만 원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유산화는 제가 딱 들었을 때 한 달 제가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비움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제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산화가 스타트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이 어디에 속하세요? 예, 부자 아빠 시리즈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되게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 예, 저도 이 로버트 기요사키를 정말 부끄럽지만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저처럼 현실을 그럼 이런 자영업 뭐 비해 자영업에 비해 뭐 권리 수입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도 블루오션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유산화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현금의 흐름은 이렇게 ESBI를 통해서 현금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어디 S에 속하죠? 또 급여생활자는 E에 속하죠.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 쪽에 속하세요? 야, 노동수입.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되는. 제가 아까 일을 안 하니까 바로 수입이 0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통 하시죠. 나는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오른쪽에 속하는 분들이죠. 예, 사업가이거나 또 투자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분들이 권리 수입을 가져가는 분들이 주로 오른쪽에 속해 있어요. 시스템이 곧 돈이 되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노동 수익이 있다가 권리 수익으로 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 수익을 가져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 아까 우리 노동 수입 쪽에 있던 B를 보면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시스템을 빌리고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의 이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어때요? 뭔가 이 뭐 플랫폼이나 뭔가를 만들 때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여러 가지 카톡도 마찬가지. 이런 대기업들은 또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투자가 불필요하고 전문 지식 기술을 불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산화를 그렇게 내가 이제 권리 수입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됐어요. 물통 사업은 수입은 어때요? 제가 POP 할 때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수강생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초반에는 한 장을 만들 때 15,000원, 2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8시간 걸려요. 예, 못하니까. 초보니까. 한 장 만들 때 막 15,000원 벌려고 한 8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경력이 쌓이고 내가 경험치가 늘어나면서부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게 됐지만 어때요? 몸이 아프니까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노동 수입은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지금 POP 시장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다 컴퓨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을 타는 그런 일들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수입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오른쪽은 어때요? 권리 수입은 처음에는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입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왼쪽은 직장인 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속해 있다면 오른쪽은 어때요? 건물주 뭐 음반 제작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음반 제작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실 수도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럼 과연 뭘까? 한번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연결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 연결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방식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예, 다 요즘엔 플랫폼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에어비앤비예요. 차 있는 사람과 차 필요한 사람 연결해 주는 곳? 우버 택시. 차가 한 대도 없죠. 맛집과 예, 음식 소비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배달의 민족. 예, 저도 우수 고객. 예. 자, 무료 문자를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네, 카카오톡이 지금은 또 어때요? 멤버십을 구축해서 뭐 대리운전부터 해가지고 선물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죠. 플랫폼을 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간판도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단지 뿌렸다고 그랬죠.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간판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겠죠. 간판을 납품하려는 저희처럼 간판 가게가 있죠. 여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 안 뿌려도 돼요. 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저희가 일을 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저희는 필요로 하고 납품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필요한 사람은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집이 있는 사람과 맛집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소비자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 영양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 주는 건 누굴까요? 예, 만족한 소비자예요. 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먹어봐.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간판도 플랫폼이 생겼다니까. 이제 그런 시대예요. 플랫폼이 아니면 이제 서로 고객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기업들이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이 만족한 소비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좋은 것들을 계속 누군가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경험을 공유하면 되는 일이고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너무 먹고 좋아요. 여러분 화나신 건 아니죠? 약간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까요? 예, 예, 좀 쉬어가는 소리라서 예, 지금 그래도 오늘 되게 관대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또 세미나 때처럼 사고 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자, 만약에 유산화를 먹고 너무 좋아요. 친구한테 전달했어요. 그 친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너랑 나랑 우리 유산화를 먹고 한 명씩만 소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2명이 됐죠. 저와 친구가.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어때요? 저와 친구가 한 명씩 또 소개를 했더니 4명이 됐죠. 4명이 또 한 명씩 누군가를 소개했더니 8명이 됐어요. 와, 네,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건 아시잖아요. 아죠? 4명이 8명, 8명이 네 이렇게 16명 이렇게 9월달, 11월달, 12월달 4,096명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는 4,096명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거 다 알 수 없죠. 아무리 인싸여도 어려운 일인데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배가의 법칙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4,096명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0분의 1만 하면 몇 명이에요? 10분의 1만 해도 409명이에요. 가능한 일인가요? 네. 아, 가능하다고 안 하는 분 있는 거 아니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저도 유산을 혼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409명, 10분의 1만 해도 409명이 되는 일, 그게 바로 배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한번 보면요.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이에요. 그리고 무자본, 내가 먹는 영양제만 먹었을 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부업으로 가능해요. 저는 5년 동안 유산화를 부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이렇게 본사도 좀 오고요. 저녁에는 남편과 간판 아시죠? 약간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여자 같은 딱 트레이닝복을 딱 갈아입고 예, 나가서 장갑 딱 끼고 나가서 간판을 달면서 새벽까지 간판을 달면서 그렇게 투잡으로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그 정도는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줄이면서라도 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격이 예뻐야 되고 젊어야 되고 이랬으면 왜요?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전에 왜요? 제가 어때서요? 예, 예, 자격이 얼굴이 예뻐야 되거나 젊어야 되거나 남자만 되고 여자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걸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아요. 권리소득도 가져갈 수 있죠. 재정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도 있죠. 시간적 자유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터부시하고 나는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 지금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보면요. 1위가 영양제라고 해요.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인데 그만큼 어때요? 건강에 대한 니즈가 강력해진 거예요. 다들 몸을 생각하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영양제 하나씩은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어요. 아이들 영양제 하나는 무조건 챙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생활용품 파는 회사에서 영양제 만들고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영양제 만들고 영양제 만드는 회사에서 영양제를 만드는 유산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위가 영양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회사가 탄탄한지 보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그럼 될까요? 안 되잖아요. 와,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탁월한 제품인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탁월한 제품인지의 가장 유산한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국가대표가 먹는 것만큼 안전한 건 검증된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어떤 다이어트를 한 선수가 도핑에 걸려서 선수에게 제명을 당하는 기사를 유산하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안전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먹지 않는데 이 선수들이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많은 객관적인 그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정한 제품을 여러분들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익이 되는지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 돈 주면 하시면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유산화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산화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진정한 건강이라는 말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그 POP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뭐 3시간, 4시간 자고 아이들을 밤 9시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저희 가족의 건강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입병이랑 헤르페스 이런 걸 있잖아요. 한 15년을 한 달에 한 3-4번은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밥은 잘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영양이 부족했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진정한 건강이라는 부분에 저는 또 초점을 맞췄고요. 유산화는 이런 CEO가 유산을 만든 게 아니라 박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평생 간판을 연구하시냐고 그랬는데 평생 세포를 연구하시.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30년 간판했잖아요. 30년이면 한 가지 일을 30년이면 여러분 어때요? 거의 지금 마이론 간판계 마이론식 박사님급이에요, 저희 남편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갑자기 30년 간판이었는데 세포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 연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가장 작은 조직인 세포를 평생 연구하신 세포 미생물학 박사님이신 마이런 엔치 박사님께서 만드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모토로 유산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 지금 올해로 31년 된 유산화와 간판이 굉장히 똑같이 가고 있어요. 31년 됐거든요, 간판. 예, 그래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지금 92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유산화가 이렇게 31년을 가고 있다는데 지금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던 분들도 많은데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유산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산화를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체 생산 100%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자체 생산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간판 얘기할게요. 자, 간판을 만드는데 저희 가게에서 만드는 거랑 OEM 방식으로 다른 데 업체에 맡기는 거랑 어떨 것 같으세요? OEM으로 맡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 형광등이 안 들어오거나 AS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생산이 너무 중요한데 유산화는 의약품 제조시설인 CGMP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통 회사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30년 동안 24개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 진정한 글로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유산화로 여기서 수입을 가져가는 부분을 내가 이민을 갔을 때 또 외국에 나가서 이 일을 할 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거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 또 미국에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는 모든 포인트가 저에게 공유돼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글로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산화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백악관, 아시죠? 예, 이렇게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유산화랑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자라고 한 것만 봐도 기술력 아시겠죠? 네, 장내 미생물은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유산화가 그 세포를 가장 유명한 마이러wen츠 박사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상장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또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멘트로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산화는 뭘로 등록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네,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생활용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유산화는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사노비브 의학연구소라고 KBS 뉴스에 방영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보시면 유산화를 통해서 또 많은 건강을 찾아가는 그런 병원을 유산화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이렇게 병원을 갖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또 해나갈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은 56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개수는. 그거 이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는 특수 판매 공제 조합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미등록된 회사는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다면 여기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3개월 매출의 40%를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본력이 없으면 번호가 계속 바뀌기도 하지만 유산화는 서울 제527호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등록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산화는 먹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로 되어 있어요. 저의 아는 분들은 유산화를 먹는 분들께서는 유산화에서 이렇게 화장지를 만들거나 이런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 유산화 제품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영양제 전문 회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선택할 때 이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봤었어요. 자, 유산화 제품을 지금 유산화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들이 좋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는 색깔이 예쁜지를 보고 영양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TV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거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책이 있다면 당연히 보고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되겠죠. 20년 동안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책이고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여러분들 빌려보실 수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네. 해석하실 수 있으면 빌려서 보세요. 네, 이 책에서 영양제를 다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 1위를 한 번도 유산화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유산화에서 만든 책이 아니라 캐나다 보건성에서 만든 책인데 그 안에서 유산화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그죠? 네, 제품력을 볼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가장 독성 없이 효능 높은 제품 1위도 헬스백이 받게 되었죠. 자,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백만장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폴 제인 필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회사들이 학습지 회사인데도 영양제를 판매를 하기도 하고 많은 회사들이 웰니스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노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아이들 분유나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실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실금 팬티라든지 이렇게 단백질제라든지 이런 걸 제품을 변경하면서 매출이 급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웰니스 산업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제가 유산화를 선택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들이 보는 처방 가이드, 약사들이 보는 약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감기 때문에 가면은 항생제 어디가 많이 가장 처방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오픈되고 막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또 먼저 비타민을 처방하는데 그 처방, 의사들이 보는 처방 편람에 유산화 제품들이 거의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컨슈머랩이라고 해서 미국 소비자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판매 공제자 많은,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 가운데 이제 제품들을 다 전문가들이 수거를 해서 뭐 순도, 함량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사이트에 올리는 굉장히 좀 신뢰가 높은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만족도 1위. 유산화가 받게 된 거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도 수상을 했고요. 여러분도 상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 말을 아끼시는 거죠? 네,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밥상을 많이 받아봤어요. 이게 통하다니 정말. 예, 상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정말 상이 끊임없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 받은 건 없어요? 예전엔 그런 얘기도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2021년도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유산화 2개 부문을 수상을 했고요. 자, 22년도에 여기 지금 헬스케어 2개 부문 수상한 부분을 보면, 후원사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뭐 건강보험 심사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공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마크 막 갖다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원하는 곳에서 유산화가 제품이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700개 이상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밥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유산화는 굉장히 지금 이 700개 이상을 유산화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면 왼쪽 위에 의사들이 받는 노벨상이라고 하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마이론 앤치 박사님께서 받으셨어요. 굉장히 정말 이런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있는 그런 상을 마이론 앤치 박사님께서 받으신 거죠. 네, 유산화를 보면 또 150명의 이렇게 연구진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150명을 투자잖아요. 이걸 투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유산화의 정말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는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돈이 아닌 제품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원래는 뭐 경기 전에 뭐 한 달 전이라던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뭔가 먹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유산화 제품은 그렇지 않고 경기 시합 전까지도 유산화 제품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신 거니까 제가 이제 웃음기를 쏙 빼고 유산화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네트워크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 회사와의 차별성을 모르면 그냥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피해 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차별성은 중복 매출 인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1번, 2번, 3번 나의 가게로 이렇게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수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자, 일단 중복 매출을 인정한다는 건 나의 2번 가게에서 왼쪽에 3,000점, 3,000포인트, 그다음에 오른쪽에 2,000포인트가 올라왔고요. 3번 가게에서 왼쪽과 오른쪽에도 이렇게 점수가 올라왔어요. 중복 매출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2번에서 3,000과 2,000 쪽에 작은 점수 2,000점이 20%를 받고 3번 가게의 작은 점수 20%를 받고 1번 가게에서 소실적과 대실적을 합쳐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이거 복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중복 매출을 이렇게 인정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화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자, 두 번째, 누구나 20%. 먼저 시작했다고 많이 주고 이제 나중에 시작했다고 3% 주면 3% 받고 일하고 싶으세요? 안 되죠. 그럼 우리 고급 인력이잖아요. 3% 받고 일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어때요? 누구나 동일하게 20%를 신규여도 20%, 그다음에 최고의 리더도 20%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저는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지만 이쁘다고 많이 주고 못생겼다고 많이 안 주고 이거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3% 6% 이렇게 뭔가 나눠놓지 않고 동일하게 20%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화로 더 꾸준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세 번째는 무한기피예요. 제가 유산화 선택하기 전에 타 회사를 알아봤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소개 내려가는데 6명까지만 뭐 7명까지만 포인트를 나에게 올라고 그 밑에는 아예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잖아요. 더 밑에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다 받으면 너무 좋겠죠. 유산화는 무한 깊이였어요. 내가 단계가 제한 없이 내 밑에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이 있더라도 그 모든 포인트를 다 받을 수 있는 깊이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산화의 차별성 세 번째는 무한 깊이입니다. 네 번째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내가 유산화를 일을 하는데 지금 보통 다른 타회사들 보면 어때요? 신규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바치는 구조예요. 예,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제가 나름대로 좀 탐나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으시죠? 이런 리더가 여러분들 밑에 와서 일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겠죠. 예, 이렇게 탑 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 밑에 그래도 베테랑인 이 리더가 내 밑에 다시 내려와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모두가 다 힘을 받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유산화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유산화를 하면서 여러분 딱 한 명만 소개하실 건가요? 네, 아니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 내가 소개한 유산화를 하면서 내가 소개한 사람의 수입의 15%를 평생 가져간다고 보너스로 가져간다면 어떠세요? 완전 너무 좋죠. 뺏어오면은 싸움 나요. 근데 회사에서 저에게 열심히 후원했다고 주는 수당입니다. 이렇게 인원수 금액 무한대로 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방법은 가게를 하나로 가져가는 방법, 3개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간에 제한 없이 200포인트, 금액으로 따지면 약 대략 50만 원 정도 비용을 해서 가게를 하나 가져갈 수 있고요. 가게 3개는 500포인트, 금액으로 12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렇지만 이 3개의 가게는 6주 이내에 개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돈이 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게 3개를 열고 4명에게 소개를 했어요. 4명에게 김희박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각각 200포인트 한 달에 한 40여만 원 정도의 그런 제품을 먹고 쓰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월 20만 원의 수입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연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김이박채가 언니 나도 4명 나도 소개할래. 나도 좀 더 수입을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각각 4명을 소개했어요. 각각 4명씩 소개를 했더니 저에게 월 80만 원. 네. 이분들이 또 각각 200포인트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연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 각각 지금 또 ABCD 이렇게 나온 분들이 또 4명을 소개해서 3단계까지 내려가면 월 320만 원, 연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4단계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월 128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는 사람, 200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같이 유산을 전달하게 됐을 때 4단계까지만 내려가도 벌써 128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요. 연 2억 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200포인트 한 달에 200포인트 쓸 수 있는 사람이 25명. 이 씨도 25명. 이렇게 밑으로 라인이 구축이 됐을 때 연 3억 6천만 원. 괜찮죠? 어떠세요? 월 3천만 원 수입. 괜찮죠? 많이 버셔서 이거 별로 그러지 않아요? 아니죠. 월 3천만 원, 너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월 3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추가 비즈니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김 씨랑 최 씨한테 유산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과 오른쪽에 점수가 5,000점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점수가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월 7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월 5천 점, 5천 점이 이렇게 가득 차면 7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는데 저에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 열심히 5천 점, 5천 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에요. 4번 가게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5천 점, 5천 점이 가득 찼네요. 그럼 5번 가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월 700만 원 알파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 또 추가 가게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명 안 돼. 3명을 소개해 보겠어. 이 씨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 씨하고 이 씨 쪽에서 올라온 포인트가 또 5천 점이 가득 찼네요. 아까 2명 그 2번 가게 3번에 가득 찬 거 플러스 또 5천 점, 5천 점이 또 가득 차게 되니까 8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럼 아까 7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되게 귀여웠죠? 700만 원 플러스? 네. 여러분 졸리신 거 아니시죠? 네, 이렇게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을 소개했을 때 볼게요. 아까 7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이제 3번 가게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5천 점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700만 원, 800만 원, 9만 원, 9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저는 월 지금 가게가 또 한 가게당 2개씩 나오게 되니까 몇 번까지 나왔죠? 9번까지 계속 나오네요. 지속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서 탑 리더가 신규 리더 밑으로 아래 내려와서 일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 추가 BC를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4번과 5번이 아까 5천 점, 5천 점 가득 찼을 때 나왔어요, 가게가. 그러면 이 가게를 나의 가게, 여기 마찬가지 2번 가게도 3번 가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2개씩의 가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밑에 하부 라인에 돕고 싶은 라인에 함께하고 싶은 라인에 4번과 5번을 배치를 하고요. 다시 밑에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번 나머지도 볼게요. 5번 가게, 뭐 6번 가게 이렇게 해서 월 3개의 BC를 완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3번 1번, 2번, 3번 3개가 완성되면 월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6개의 BC가 완성되면 월 14억 4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12개는 월 20억. 저도 가게가 꽤 있어요. 네,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가득 차면 주니까. 한 가게당 2개씩. 예. 그러면 24개 월 35억, 48개 월 70억, 와 96개 월 100억. 와. 그런데 무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양한 보너스도 있는데요. 평생 매칭 보너스도 있지만 리더십 보너스, 멜리트 보너스 이런 보너스는 여기 모시고 온 분에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과일 드시죠? 야채 드세요? 네. 그리고 홍삼, 보약 이제 유산화 제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주위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화장품 다 쓰죠? 네. 그리고 샴푸리스 씁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품목들을 유산으로 브랜드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먹고 있는 부분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브랜드를 바꾸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이 일이 어렵지 않겠죠. 자, 최근 7년간의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을 보면요. 저도 지금 이제 7년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2021년도에 1606억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461억 정도였다면 지금은 1606억 정도의 매출 성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거보다는 왜 도대체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일까를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아시아 컨벤션이 또 5월 달에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미국을 방문할 때는 저랑 저희 파트너 한 명이 갔어요. 아시아 컨벤션은 이제 코로나 전에 저 혼자 갔었어요. 스폰서님과 함께. 근데 2023년 아시아 컨벤션에는 30명이 넘게 갑니다. 예. 왜요? 많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성장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30명을 이끌고 컨벤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다 가시죠? 네, 제가 다 얼굴을 기억해놓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보통 뭐 금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 어떻게 하겠어요. 50평생 살아온 제가. 그런데 제가 상속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상속을. 근데 유산화는
제한해 놓지 않고 상속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의 변화된 삶을 한번 볼게요. 예, 외모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게 있어요. 왜요? 이뻐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 제가 지금 방금 나오기 전까지도 뒤에서 유튜브 성취를 이제 좀 도와주고 왔는데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유산화로 이렇게 반드시 수입을 가져가는 거에 집중도 하지만 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도 한다거나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웃기는 걸 이렇게 제가 재밌어 할 줄, 정말 개그우먼을 할 걸 이런 생각 많이 할 정도로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너무 재밌는 그런 것들을 유산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20대 때부터 저를 알았는데 너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웃기고 재밌고 이렇게 활발한 성격인지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에게는 유산화가 준 선물이에요.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딱 2명에게 유산화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촌 동생 만날 기회 있으세요? 별로 없죠. 남편의 사촌 동생 사실 거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인데 제가 유산화를 전달했고 이분은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이랬던 분인데 지금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희 백남정 골드님께서 제가 유산화를 전달해서 이렇게 저와 함께 팀을 이뤄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반찬을 아주 맛있게 해주는 반찬 가게 단골이었어요. 그 단골 가게 사장님이셨고 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뵙고 싶어서 한 3개 살 거를 한 개씩 나눠서 가서 사면서 얼굴 도장을 찍고 유산화를 전달해서 지금 골드 디렉터가 되셨고 지금 저 자리에 함께 앉아서 계세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는 유산화를 통해서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만나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수입을 가져가고 있고 팀을 이루고 있고 이게 너무 멋진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요즘에 정말 세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유산화를 시작할 때는 1명이었어요. 아까 배가의 법칙 기억나시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 되고 기억나시죠? 저도 이렇게 팀을 계속 이뤄 나가고 있고요. 이제 캠핑도 다녀오고 이렇게 파트너들이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워즈나잇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드레스도 처음 입어봤어요. 간판 때가 손톱에 매일 껴서 이런 네일 아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일 아트도 좀 받고 이렇게 또 머리도 좀 하고 드레스도 입고 누군가는 에이 뭐 다 내 똑같아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한겨울에 한여름에 저희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간판이 저희 남편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이 간판 일을 하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저의 비슷한 나이대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너 들어가 있어. 차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안쓰러워했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그렇다고 혼자 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함께 일을 했지만 유산화를 하면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는데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아, 유산화가 나에게 이런 선물도 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파트너들의 정말 이렇게 변신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유 정말 제가 사람 여럿 만들었어요. 유산화 하기 전에 이런 분들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산화 통해서 정말 제가 사람 만든 우리 분들 파트너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젊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이렇게 집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밥집 아세요? 공장 사람들 밥 해주는 집에서 공장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을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밥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 그 자리에다 이불 깔고 자는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저보다 더 힘든 건 우리 부모님이셨죠. 그렇게 하면서 판잣집에서 그 일을 시작하셔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하셨더라고요.
음식을 잘 못하는 30대, 40대 이런 나이에 30명, 40명의 밥을 해 먹이시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평생 그렇게 가난과 함께 싸우시다 보니까 지금 70세 중반이 훨씬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용돈을 들여도 하실 것 같아요. 가난의 두려움을 늘 안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아빠는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중학교 청소를 하고 계세요. 제가 루비가 됐는데 부모님이 저 일을 하는 거 당연히 아직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지금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 각각 300만 원씩 드리는 게 저의 목표고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난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그래도 너무 존경하는 게 그 가난을 극복하셔서 저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유산을 통해서 효도하고 싶고요. 아까 보셨던 사진의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나는 공부로 학교를 대학을 가기는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나는 그림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알아봤더니 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미대 입시 준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유산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등록을 하고 저희 아이를 학원비를 오롯이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저희 아이를 공부시켜서 지금 시각 디자이너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저도 자사고를 가고 싶습니다. 자사고가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학비도 다 똑같이 공짜인 줄 알고 보냈는데 한 달에 학비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아들이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아들이 안 듣고 있겠죠? 그때는 인원 제한이 거의 없어서 다 합격했었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구나. 그래서 내가 여길 또 보내면서 내가 또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보냈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공대를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산을 하면서 제가 막 아주 이제 지금 루비 디렉터의 직급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저 아이들이 만약에 유산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간판의 수입으로는 절대 사실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씩도 수입이 없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차근차근 유산화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지금 유학도 많이 보내시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20대 아이들의 꿈을 제가 정말 다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가능한 일이 유산화입니다. 예, 이 마지막 문구가 보면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고 해요.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스타는 아니지만 루비로서의 정말 남들보다 그래도 많은 수입을 가져갈 때에 너무나도 좀 안정된 수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유산화가 선택하셔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제 선택하셨다면 그냥 액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